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항문으로 손 집어넣냐 이거 먼저 물어보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항문으로 손을 쭉 넣어서 똥침하듯이 쭉 화내시는 분도 있죠. 분명히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했는데 똥침하듯이 쭉 마사지를 해요. 전립선 마사지를. 고추 쪽으로 액이 나오는 거예요. 전립선이 정확히 전립선은 흔히 잘못 알고 계신 게 뒤에 선자가 있으니까 무슨 뭐 선처럼 줄로 된 구조물이 아닌가 상상을 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그런 게 아니고 한자로 샘, 선자를 쓰기 때문에 전립샘이라고도 하고요. 남자들은 방광 밑에 호두과자처럼 생긴 그 구조물이 있어요. 그게 전립샘이고 전립선 안쪽으로 이제 소변 가는 통로가 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문제가 생기면은 소변 볼 때 불편한 증상, 그런 증상이 올 수 있고, 질환으로 치면은 젊었을 때는 전립선염이라는 질환이 흔하고요. 사실 전립선염은 남자라면 누구나 다 걸릴 수 있어요. 어르신들까지 걸릴 수 있는 게 전립선염. 전립선 비대증은 보통 한 40대 중반 후반부터 시작을 해서 나이와 함께 점점 전립선이 커지는, 비대해졌다. 커지면은 안에 이제 소변 나오는 길을 누르고 압박할 수가 있어서 뭔가 막힌 듯한 느낌, 소변 줄기가 약해졌다, 이런 증상도 유발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전립선 암도 아주 흔하죠. 50세 이상 남성에서 보통 오고, 미국에서는 이제 유병률은 거의 남자 1등 암, 가장 흔한 암이 됐죠. 우리나라에서도 점점 순위가 올라가고 있어서 염증, 비대증, 암 세 가지 질환이 있는데요. 문제는 이 세 가지 질환이 증상이 다 비슷해요. 어떤 분들은 아래쪽, 이 팬티 라인 안쪽이 뻐근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통증, 뭐 회음부, 고환, 아랫배 쪽에 올 수가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전립선 질환 때문에 성욕 기능이 떨어질 수도 있죠. 보통 그런 것들이 공통 증상들이 되어 있고, 암이라고 해서 증상이 심하다, 염증이라고 해서 약하다, 이런 게 아니라 증상만으로 구분이 안 되고, 심지어는 전립선 암은 아무 증상이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만 45세 이상에서는 전립선 검진을 해봐야 된다. 최소한 50세 이상부터는 매년 해보셔야 돼요. 전립선 검사할 때는 항문 검사를 하거든요. 항문으로 손을 넣어서 만져봐야 돼요. 거기를 진찰하려면은 항문으로 손을 쭉 넣어서 전립선의 크기, 딱딱하게 만져지는 게 있는지, 뭐 열감은 있는지, 이런 걸 촉진을 해봐야 되거든요. 그거를 장갑 끼고서 똥침하듯이 쭉 들어가는데, 이거는 필요한 상황에는 꼭 시행을 해야 됩니다. 금방 끝나죠. 촉진은 뭐 한 10초, 20초 정도면 끝나고요. 간혹 가다가 이제 전립선 염이 의심되는 환자분들은 항문을 손을 쭉 넣은 다음에 마사지를 해요. 전립선 마사지를. 전립선 앞에 있으면 이걸 꾹꾹 누르면은 고추 쪽으로 액이 나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이제 전립선 염증 여부나 이런 거를 진단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초음파 같은 걸 보더라도 전립선을 제대로 보려면은 항문, 경직장 초음파라는 걸 보기 때문에 항문 쪽에 오히려 좀 검사에 민감하실 수는 있겠죠. 환자는 강경하게 그거는 못하겠다. 많죠. 많다기보다는 대부분 권유하면 하는데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치질이 심하거나 항문 쪽에 수술 받으신 이력이 있다면은 무리해서 뭐 손가락이 들어가다 찢어질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화내시는 분도 있죠. 분명히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했는데 대개는 그런 경험을 한 번도 안 해보셨을 거 아니에요. 못하는 경우도 간혹 있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솔직하게 말씀드려야죠. 뭐 전립선 비대증이건 전립선 암이건 이런 걸 판별하려면은 이 검사는 필수인데 강경하게 거부하시면 할 수는 없고, 그거에 대한 확답은 못 드리겠다. 복부 초음파 같은 건 대신 볼 수가 있지만 좀 정확도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게 치료가 어떻게 돼요? 전립선 염증 같은 경우에는 진단이 됐다면은 약물 치료를 하겠죠. 짧으면 뭐 한 4주, 길면은 한 뭐 3개월 정도 치료를 하면은 염증은 일단 똑 떨어져요. 근데 재발이 흔하죠, 염증은. 생활 습관적인 요인이 크기 때문에. 비대증은 아까 노화 질환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혈압당뇨처럼 만성 질환이에요. 여러 종류의 약이 있거든요. 그걸 꾸준히 쓰는 거예요. 약물 치료를 해서 1번이고, 약을 썼는데도 조절이 잘 안 되거나 다른 부작용, 뭐 신장 기능이 떨어지는 뭐 가능성이 있다든지 요폐가 왔다든지 그러면은 수술도 할 수 있죠. 전립선 비대증 수술. 마지막으로 전립선 암은 조기에 발견되면은 수술해서 또 전립선을 제거하면 되는 거고, 방사선 치료도 있겠고요. 호르몬 치료도 있고 항암 치료도 있고, 다른 여타 암하고 비슷한데 전립선 암은 흔히들 순환암이라고 알고 계시는데 사실 그건 맞는 말이고요. 근데 그거는 제때제때 검진을 받는 분들의 경우고, 조기 진단이 됐을 때 문제없이 넘어가고 어떤 뭐 생명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는 얘기고, 검사를 잘 받다 보지 않았거나 뒤늦게 발견되면은 전립선암도 무서운 암이죠.
조기 발견이 안 되면 전이가 되고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그런 질환입니다.